한국을 만만히 본 결과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와 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만 해도 한 해 10건에서 20건 정도였던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작년에는 220건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8월까지만 무려 330건. 이건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닙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국제 범죄 조직의 먹잇감 사냥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움직일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납치돼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결국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제발 우리 아들을 좀 구해달라며 손을 벌렸고 그제서야 구조가 이뤄졌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납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8월 캄보디아로 전시회를 보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던 20대 대학생 박민호 씨. 그는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당한 뒤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남부 캄포트 주의 보코르산 근처 트럭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현지 경찰도 고문 후 심장마비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월에는 푸놈펜 거리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됐습니다. 용의자는 중국인 4명, 캄보디아인 1명. 이제는 아예 국제 조직이 한국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노리는 수준입니다. 몸값 요구, 감금, 폭행, 고문 이런 일이 2025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수도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 고작 3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46명. 올해 7월까지 무려 144명이 체포됐습니다.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신고도 252건. 대부분이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범죄 조직에 끌려간 피해자들입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냥이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구조적 범죄를 캄보디아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범죄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이 외국 조직의 손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외교부도 푸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보코르산 밥의 포이펫 지역은 아예 여행 금지령까지 발령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수백 건이 터지도록 아무 대책이 없었느냐? 왜 우리 국민이 납치돼도 정부가 바로 움직이지 못했느냐? 이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드디어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와 살인 그리고 감금 사건이 더 이상 외교 문제로만 다뤄질 단계가 아니라는 것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인정한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의원은 참담한 사건을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박람회에 간 22세 젊은 청년이 한 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충격 그 자체다. 더 충격적인 건 배우입니다. 단순 범죄가 아니라 중국계 대규모 조직이 한국인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구조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현지에는 아직도 다수의 한국인들이 감금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납치 신고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0건. 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의 일부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인이 납치됐을 때 우리는 군을 보내 구출했다. 이번에도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한국군이 직접 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의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발언은 그만큼 이 사태가 굴욕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 공적개발원조를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이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데 진범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외교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과 군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이미 2019년에 캄보디아와 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한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속도입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분노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향한 실질적 압박 수단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ODA, 즉 공적개발원조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한 ODA 예산은 무려 4,352억 7천만 원.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중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입되는 유상원조만 3,821억 원.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한국이 캄보디아 경제에 중요한 돈줄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입니다.
납치, 살해, 감금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서도 수사는 미온적, 공조는 느슨합니다. 한국 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시는 단 6건, 응답률 30%.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이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 수사기관은 움직임이 더디고 대응도 미약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퍼주고도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원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비리 정황이 발견돼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차관 계약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무조건 지원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수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캄보디아 사법기관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DA는 경제적 논리뿐 아니라 국익의 문제다. 협력하지 않는다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명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입니다. 그동안 캄보디아는 한국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방관하는 태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ODA 삭감은 물론 외교적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 가능한 카드입니다. 지금 한국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협력한다면 도울 것이고 외면한다면 지원도 없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항의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직접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까지 총출동한 합동팀이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제 작전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김 단장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했다. 정부가 현지에 도착한 바로 그 시각에도 또 한 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제 정부는 캄보디아 고위 관계자들과의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지 이민청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60여 명의 신속한 송환. 필요하다면 전세기까지 투입해서 모두 데려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2명의 한국인은 전날 항공편으로 귀국했고 나머지도 이번 주말까지 송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송환만이 아닙니다. 이번 파견의 또 다른 핵심은 고문으로 숨진 20대 대학생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 협력과 공동부검 진행입니다. 캄보디아 법원이 이미 공동부검을 승인했고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건 한국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느슨한 수사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수차례 공조 요청이 묵살되고 협조는 지연되고 수많은 한국인이 납치되고 고문당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직접 들어가서 협상하고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어떤 조직, 어떤 국가에도 이제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계속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정보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